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은 존재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주 창조의 진실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오늘 시간부터는 무의 공간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 우주가 창조됐는지 그 과학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제 뒤에 있는 이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아래 보이는 것이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입니다. 달팽이처럼 이렇게 생겼죠. 어, 이런 은하를 라선 은하라고 하죠. 라선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라선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계가 아마 이 정도, 오리온 성운 있는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은하에는 3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존재하고, 또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이 존재하고, 또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태양계의 모습은 하늘점으로도 찍기 좀 어려워요. 그만큼 광대한 거죠. 이 지름이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입니다. 예, 10만 광년이죠.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수천억 개가 존재하는데요. 지금도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 별과 행성들 이루어진 신생 은하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주의 규모는 계속 확장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주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주의 규모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그 작아지는 규모의 우주에 담긴 은하의 수도, 별과 행성들의 수도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되겠고, 또 그 이전에 무의 공간,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무의 공간에서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됐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 무의 공간에서 우주가 창조됐는가?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거죠.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시간 여행을 하면 생명이 있기 전에 토양이 있었고요. 생명의 토양인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기 전에 여기 보이는 우리 은하가 있었고요. 또 우리 은하가 있기 전에 별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가 있었다는 거죠. 별을 생성하는 주 원료인 수소구름, 이 수소구름을 성운이라고 했죠. 예, 이 성운이 생겨나기 이전에 암흑 물질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즉 물질은 바로 그 무의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의 세계로부터 3차원 현실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3차원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울러 3차원 세계의 진실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에 그 무의 세계에서 왔다. 예, 여기에 그 진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3차원 장벽 안에 갇혀서 아주 착하게 세뇌된 천체 물리학자들은 비물질의 존재는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억지를 부려요. 분명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바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비물질의 그 무의 공간에서 왔는데도 말이죠. 때문에 그들의 시간 여행은 빅뱅 특이점에 갇혀서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았다는, 원자핵보다도 지극히 작았다는 그 빅뱅 특이점에 갇혀서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스스로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았다는 가상의 한 점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자신을 가둬버린 것이죠. 하고는 어제가 없는 오늘과 같이 어쩌다 우연히 갑자기 빅뱅이 일어났고, 꽝 폭발이 일어나는 빅뱅이 일어났고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 개별을 늘어놓는 거죠. 원인이 없는 현상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원인이 없는 현상이란 있을 수 없죠. 그런데도 말이죠,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스스로 실체도 없는 가상의 한 점을 만들어 놓고요.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리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의 궤변에 세뇌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사이비 교주 같이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예? 이제 인류는 의무적으로 강요된 세뇌에서 그 세뇌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회복할 때가 됐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그 무의 세계에서 왔음에도 비물질은 무조건 비과학이라고 세뇌시키는 강요에 당당히 맞서서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보편적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존재할까? 우주를 탄생시킨 에너지와 이 우주를 탄생시킨 에너지와 시스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분명 그 무의 세계에는 물질을 만든 에너지와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을 창조한 지혜가 있었겠죠? 바로 그 지혜의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난 거죠. 이 우주가 생겨난 거죠.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물질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공간에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생겨나고 태양계가 생겨나고 지구와 같이 아름다운 행성이 생겨나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생명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세계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즉 비물질에서 물질이 생겨났어요. 그러니 비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탄생의 기초 상식을 갖추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죠.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본성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본성과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본성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대로 물질이 창조됐다는 물리적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프로그램이 되고 또 그 프로그램대로 무엇이 만들어지듯이 말이죠. 그런데 물질이 먼저 생기고 나서 본성, 본능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면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그 건물의 설계 도면을 그렸다는 것 같지? 그런 궤변에 지나지 않겠죠? 억지죠. 부모를 잃고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던 사람이 조상의 고향을 찾으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주의 고향을 찾으면 모든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고향이 바로 그 무의 세계라는 거죠. 우주의 과거를 추적하는 그 무의 세계가 맞는다고 그랬죠. 바로 그 무의 세계가 우주의 고향이라는 거죠. 그럼 그 무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났을까요? 그 진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성경에 그 진실이 그 답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있더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빙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만물에 어떻게 그 증거가 나타날까요?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공간에는 경계도 없었고요.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죠. 오로지 원입자들로 이루어진 신공뿐이었던 거죠. 그런즉 태초에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던 원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결합하며 광자가 생겨나고, 또 그 광자들이 결합하면서 중성미자가 생겨나고, 또 그 중성미자들이 결합하면서 전자가 생겨나고요. 또 그 전자들이 결합해서 코크 입자가 생겨나고, 그 코크 입자들이 결합해서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가 되면서 우주 물질, 우주 질량이 생겨난 거죠. 그럼 태초에 그 미세계를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그 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거는 이처럼 냉철한 고찰과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진실을 추적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진실을 밝혀보자고요. 1998년 양자물리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는 이중 실험을 실시했어요. 이것은 밀입자의 운동성과 정체성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것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결과가 그 실험을 하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밀입자는요, 고체 알갱이처럼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입자는 물결처럼 에너지 상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아주 소스레치게 놀랐어요. 밀입자의 운동성은 관찰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른 결과였기 때문이죠. 이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할 건 그거죠. 이 실험을 하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이 입자들은 고체 알갱이처럼 자기 형상을 나타내는데 관찰하지 않는, 관심을 두지 않은 그 공간에는 그런 입자들이 생겨나지 않고 물결처럼 에너지 상태로 있더라는 거죠. 이는 원입자들이 인간의 의도와 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에 따라서 관측 가능한 입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처럼 입자가 관측 가능한 입자로 나타나려면 객체의 질량으로는 1개, 아니 하나의 객체 질량으로는 안 돼요. 그 객체의 질량은 인간의 능력으로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관측 가능한 입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럿이 하나로 뭉쳐서 몸집을 키워야 가능하겠죠. 그런즉 원입자는 객체로 존재하다가도 이 관찰자, 실험을 하는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생각을 읽어내고 서로 뭉치면서 관측 가능한 입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실험을 진행한 울프 박사는 그 관찰자의 효과, 그 관찰자의 효과를 신이 부르는 요술이라고 하면서 밀입자와 에너지로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원입자들의 상대성에 따라서 창조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우주 공간에 찬란한 별들로 수놓고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를 펼친 그 현실을 깨닫는다면요, 누구나 그 울프 박사의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의 그 실험을 인류 과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선정했어요. 오래된 일이지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의식은 인체 세포를 이루고 그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에서 파동으로
발현되고 그 파동은 뇌파로 확장되면서 그 정보에 따른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지요. 아울러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에서 발현된 정보는 그 정보의 에너지 파동은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의 전달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거죠. 이 같은 현상은 식물을 통한 실험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한테서만, 인류에게서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다고 여기면서 식물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아주 하등 생물로, 하등 생명체로 여겨왔죠. 하지만 미국의 가인클브 백스터는요, 우연한 실험을 통해서 식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백스터는 미국 CIA에서 근무한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였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 피부에서 나타나는 전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곡선을 그리는데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정서 변화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백스터는 그 거짓말 탐지기에 흥미가 있는 반면에 CIA 업무에 대한 큰 비전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이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의 진정한 꿈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인간의 심리학적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스터는 정보기관에 사표를 제출하고 전문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1966년 2월 2일 그는 뉴욕에 있는 실험실에서 키우는 행우목 화분에 물을 주다가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물을 주었을 때 이 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기 싶은 거죠. 아주 엉뚱한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식물도 생명체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물을 듬뿍 부어준 행목 잎에 거짓말 탐지기의 전극을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말 탐지기가 하얀 곡선을 나타냈어요. 사람이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 나타나는 그런 곡선이었죠. 사람의 피부에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하면요, 그 같은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생체 정보 파동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듯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파동에는 그 사람의 심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즉 물을 듬뿍 받아 먹은 그 식물이 사람과 똑같은 심리적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로 사람의 정서 및 심리 상태를 측정해보면 일반적으로 신변에 어떤 위협을 받았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곡선 모양이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국가 반역자로, 요즘에 국가 반역자들이 주변에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당신은 국가 반역자로 곧 총살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극도로 불안정해진 정서로 인해서 생체 파동이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그것이 거짓말 탐지기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백스터가 물을 듬뿍 준 그 행운목은 아주 기분이 좋은 곡선을 나타냈어요. 갈증이 나던 차에 물을 실컷 마셔서 아주 기분이 좋다는 그런 정서의 반응이었죠. 백스터는 그 식물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의 호기심은 더욱 확대돼가지고 그 행운목이 신변의 위험까지도 느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스터는 행운목 잎을 불러 태워보기로 했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비서의 탁자 위에 있는 성령을 가져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행운목 잎에 설치된 그 심리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지표가 그 즉시 격렬히 반응하는 거예요. 단번에 상승 곡선을 나타내면서 끝까지 치달아오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를 나타낸 거죠. 아직 성령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그 행운목은 팩스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을 가져왔다가 생각을 바꾸었어. 그 성령을 원래 위치에 도로 가져놨죠. 그러자 담지기의 곡선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고 점차 그 실험을 하기 전 상태를 회복했어요. 마치 사람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안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같은 현상은 인간의 생각, 의식 정보가 생체 파동으로 변환되고 그 파동의 에너지가 식물에 전달됐기 때문이죠. 인체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요. 그 생체 파동에는 의식 정보가 있어요. 무전기에서 송출되는 그 전파에 정보가 있듯이 말이죠. 아울러 생체 파동은 곧 에너지란 거죠. 그러므로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에도 생각, 의식 정보와 함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실험에서 확인된 그 관찰자의 효과가 그 진실을 증명한 거죠. 이처럼 태초의 무의 공간에서 그 태초의 무의 공간, 그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창조주의 의도와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주의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의 의도와 무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 밀입자가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도 흥미롭죠? 예, 오늘 좀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흥미로운 과학적인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